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예요. 아는 게 없어서. 뭘 아는 게 있어야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글을 쓰는 것들은 아는 게 더 많아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약간 강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게 없으면 그 뒤에 뒷받침 문장들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자, 먼저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단계는 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계획하기 단계에선 글을 이거 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이가 어떤 거를 안 하고 있는지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머님들.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거를 읽을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독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설득하는 글이라면 설득하는 글의 독자가 누군지. 만약에 편지를 쓰면 다 독자는 정해져 있죠. 네, 설명하는 글을 쓴다든지 이럴 때 글을 읽을 독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글쓰기 목표를 가지고 쓰는지, 첫 번째 쓸 때부터 목표가 뭐다 이렇게 한 줄 쓰고 시작하는지 안 쓰고 시작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안 해요. 친구들 바로 무작정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제를 먼저 쓰고 시작하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글쓰기 독자, 목표, 주제 요 세 가지 먼저 쓰고 시작하는 친구가 안 쓰고 시작하는 친구 차이가 많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이 달라져요. 어린아이인지 학생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거를 독서 감상문이면 이걸 읽은 친구한테 소개할 건지 읽지 않은 친구한테 소개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줄거리를 얼마나 더 쓸지 안 쓸지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디어 생성이에요.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막히는 친구들 뭐냐면 쓸거리가 없어요. 라는 친구들 많아요. 뭐 몇 줄 쓰고 말아요. 이런 친구들 이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뭘 안 하느냐? 일단 이제 내가 주제를 잡았으면 그 뭘 쓸지가 막연하게나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거. 그 떠오르는 거를 이제 한 번씩은 계획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뇌는요, 제가 마인드맵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의 차이는 우리 뇌는 그냥 원래 떠오르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가 애들 학교 가는 거, 챙겨서 빨래하는 거, 그러다 갑자기 간식 먹어야 되는데, 아, 저녁 때 밤에 뭐 하지? 그렇게 떠오르죠. 그냥 두서없이, 순서 없이 떠오르는 게 생각인데요.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주제를 딱 잡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차별 이런 걸로 주제를 잡았다라고 하면 차별이라는 게 순서대로 쫙 생각이 나는 게 아니죠. 그 뒤로부터는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무슨 차별을 받, 차별의 뜻은 뭐지? 이렇게 순서 없이 떠오르는 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브레인스토밍으로 그냥 자유롭게 생각금을 쓰듯이 쭉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써보고, 그래서 그걸 묶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덩어리째 묶는 게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째 좀 묶어보는 거죠. 요런 데다 넣어야겠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쪽에다 넣어야겠다. 요렇게. 근데 이게 많이 떠오르는 친구하고 조금 떠오르는 친구의 차이는 뭘까요? 뭐, 당연히 아는 게 많으면 많이 떠오르는 거고, 아는 게 없으면 조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는 게 없어서예요. 아는 게 없어서. 뭘 아는 게 있어야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글을 쓰는 것들은 아는 게 더 많아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약간 강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게 없으면 그 뒤에 뒷받침 문장들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글 쓰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 수집이라는 거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조금 이제 서칭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몇 가지 가지고 모아가지고 쓰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이냐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도서관 가서요. 차별, 장애 이러면 장애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도서관 가고 아니면 서점을 가서 서점에서 또 한번 찾아보고 서점에서 이렇게 봤다가 그 책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목록들 가지고 도서관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스24 같은 데다가 장애나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도서관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신문기사예요. 신문기사. 신문기사 같은 것들은 공신력 있는
그 자료들이죠.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 학교 가서 나중에 레포트 쓰고 이제 과제 내고 수행평가 낼 때 국어 선생님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교수님들이 논문 쓸 때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당한 분들이거든요. 출처, 인터넷 서칭해서 긁어온 출처 다 반려돼요. 다 뒤로 넘겨요. 너 이거 갖고 무슨 논문을 쓰냐 이러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출처를 다 논문 어디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걸려요. 그래서 다 책에 어디에서 이 책의 출처 밝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소논문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소논문 쓸 때도 인터넷 자료 긁어온 친구하고 책에서 찾아가지고 어느 구절에 몇 페이지에 몇째 줄까지 쓰는 친구하고 누구를 더 평가를 좋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초등학교 때 내가 도서관을 찾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랑 인터넷에서 긁어온 친구의 차이는 많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 말씀드릴 때요,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학원의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 주에마다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주에 이제 미션이니까 그거는 그쪽에 맞게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렇게 해요. 이제 그 글쓰기가 만약에 주제가 자유주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주제를 주어주시면 그 주제에 관련된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 찾아가지고 이번 주나 2주, 그러니까 밀리는 기간이 2주면 2주 동안은 그런 주제만 갖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주제만 가지고 읽고 그런 주제 가지고 이제 여기 부분 발췌한 부분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거랑 아이랑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애가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부분을 강조시키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자료 수집. 아는 게 많아야 쓸 수 있다. 인터넷에서 긁는 거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굳이 쓸 거면은 신문 기사의 날짜까지 몇 년도에 어디에 누구 기자가 뭐 어느 신문사에서 쓴 건지를 밝힐 수 있는 거 써라. 나무 위키 이런 거 쓰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좋은 글이 나와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